3일차 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편의 문제해결 능력 언어논리 관련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 능력 영역의 경우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해결 능력 언어논리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명제형 조건 문제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A이면 B이다 또는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 와 같은 명제형 조건이 제시되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상황에 적절한 답을 찾도록 요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어진 조건 간의 관계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오히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보면서 해결 방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게임 동호회 회장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게임 행사에 동호회 회원인 A, B, C, D, E의 참여 가능 여부를 조사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때 다음 중 행사에 참여 가능한 사람은 몇 명인가? 여기서 A, B, C, D, E 5명 중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때 행사에 참여 가능한 사람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조건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 A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B가 행사에 참여한다. 이런 형태의 명제는 도식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A가 아니면 B다 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A가 행사에 참여하면 C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역시 A이면 C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B가 행사에 참여하면 D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는 B이면 D가 아니다로 나타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 D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E가 행사에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D가 아니면 E이다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E가 아니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와 관련된 것을 4개의 조건에서 찾아보면 마지막 네 번째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는 반대 상황이므로 네 번째 조건의 대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네 번째 조건의 대우는 E가 아니면 D이다 가 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가 아니면 D이므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조건에서 대우인 D면 B가 아니다에서 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E가 아니면 D이고 D면 B가 아니다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가 아닌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의 대우 B가 아니면 A이다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두 번째 조건에 따라 A이면 C는 아닌 것이 되므로 결국 E가 아니면 D이고 D이면 B가 아니고 B가 아니면 A이고 A이면 C가 아니다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A와 D 두 명이 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제형 비교 문제 유형입니다. 주로 대상의 크기나 무게 또는 길이 등을 비교하는 문제로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서 대상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문장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부등호나 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심폐기능 등급을 받은
A, B, C, D, E 5명 중 등급이 가장 낮은 2명의 환자에게 건강관리 안내문을 발송하려 한다. 발송 대상자는 A, B, C, D, E의 서로 다른 등급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가장 높은 등급을 1등급, 가장 낮은 등급을 5등급이라고 가정하여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조건에서 A보다 심폐기능이 나쁜 환자는 2명이다. 즉, A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이 2명이 있어야 하므로 A는 3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이보다 심폐기능이 좋은 환자는 2명 이상이다. 결국 이보다 등급이 높은 사람이 최소 2명이 있어야 하므로 이는 1, 2등급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이는 C보다 한 등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가 4등급, C는 5등급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조건을 보면 B는 D보다 한 등급 높다. 따라서 남은 1, 2등급 중 B가 1등급, D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등급이 가장 낮은 2명의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발송 대상자는 4등급의 E와 5등급의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혹 명제형 비교 문제는 비교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을 헷갈리게 사용하여 수험생들을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상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어로 정리하거나 표로 정리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풀어볼 문제 유형은 배열하기 또는 연결하기 유형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리를 배열하거나 역할을 배치하는 유형으로 평소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패턴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L주임, 오사원, C사원, J대리가 이번 달 직원 휴게실 청소당번이 되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한 뒤 결정한 청소당번 규칙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항상 참이되는 것은? 이번 문제는 네 사람의 역할을 분담한 규칙에 따라 참이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래 청소당번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 커피를 타는 담당자는 커피 원두를 채우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커피를 타는 역할과 커피 원두를 채우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규칙을 보면 화분 관리를 담당하는 오사원은 주변 정돈을 담당하는 J대리를 도와준다. 역시 나머지 역할로 화분 관리와 주변 정돈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역할을 4명이 서로 분담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표로 나타내어 각각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규칙을 통해 오사원은 화분 관리를 담당하고 J대리는 주변 정돈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 규칙 C사원은 주변 정돈을 도우면서 커피 원두를 채운다. 여기서 C사원이 커피 원두를 채우는 것을 담당하므로 마지막 커피 타기는 L주임이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규칙에서 커피를 타는 담당자는 커피 원두를 채우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L주임은 커피 원두를 채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규칙에서 주변 정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커피를 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주변 정돈 담당자인 J대리는 커피를 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규칙에서 오사원이 주변 정돈을 담당하는 J대리를 도와주고
마지막 규칙에서 C4원 역시 주변 정돈을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C4원과 O4원도 커피를 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O4원은 커피 원두를 채운다. 일단 표에서 커피 원두를 채우는 사람은 C4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O4원은 화분 관리를 담당하고 주변 정돈을 돕지만 커피 원두를 채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항상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면 J대리는 O4원의 화분 관리를 도와준다. O4원이 J대리의 주변 정돈을 돕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J대리가 O4원의 화분 관리를 도와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역시 항상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은 일주임이 바쁘면 커피를 타지 못한다. 표에서 보면 C4원, O4원, J대리 모두 주변 정돈을 하므로 커피를 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타는 사람은 일주임 혼자이므로 일주임이 바쁘면 커피를 타지 못한다는 3번은 항상 참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번도 확인해 보면 C4원은 커피를 탄다. 앞서 주변 정돈을 돕는 C4원은 커피를 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역시 참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은 간단한 표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연결하기 유형입니다. 앞서 본 문제와 같이 조건을 정리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 철수, 유리, 훈이, 맹구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A, B, C, D 중 각각 하나씩을 제안하였다.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제안자와 그 제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 모두 서로 다른 하나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5명이 서로 다른 5개의 제안을 각각 제안하였다고 하였으므로 A, B, C, D, E 제안에 대한 제안자를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제안과 제안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짱구와 훈이는 B를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면 표에서 B의 제안자로 짱구와 훈이는 제외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철수와 짱구는 D를 제안하지 않았다. 역시 표에서 D의 제안자로 철수와 짱구는 제외됩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을 보면 유리는 C를 제안하였으며 여기서 C의 제안자는 유리가 되므로 나머지는 C의 제안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리 역시 다른 제안의 제안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맹구는 D를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D의 제안자에서 맹구 역시 제외됩니다. 그러면 D 제안자에서 짱구, 철수, 맹구, 유리가 모두 제외되므로 결국 D의 제안자는 훈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이 역시 나머지 A와 E 제안의 제안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을 보면 맹구는 B와 E를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면 표에서 맹구는 B와 E의 제안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나머지 A의 제안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의 제안자는 맹구이므로 나머지 역시 A의 제안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짱구는 A, B, C, D의 제안의 제안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E의 제안자가 됩니다. 따라서 남은 철수도 E를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는 B의 제안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면 1번과 2번에서 짱구는
2를 제한했으므로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을 보면 철수는 B, 짱구는 2를 제한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철수는 B를 제한했지만 훈이는 2가 아닌 D를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앞서 본 명제형 비교 유형과 연결하기 유형이 결합된 유형으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대상을 연결해 나간다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조건을 잘 정리하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는 직장에서 상여금을 받았다. 상여금은 A, B, C, D, E의 순서와 관계없이 각각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 B, C, D, E 5명의 상여금을 주어진 금액에 맞게 연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금액에 맞추어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면 A의 상여금은 5사람 상여금의 평균이다. 주어진 금액의 평균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을 모두 더한 값을 5로 나누어 구할 수 있습니다. 즉, 375를 5로 나누면 평균은 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A는 75만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B의 상여금은 C, D보다 적다. C와 D의 상여금은 비교할 수 없지만 B의 상여금은 C보다 적고 D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조건을 보면 D의 상여금은 E보다 적다. 부등호로 나타내면 두 번째 조건과 함께 결국 B의 상여금은 D보다 적고 D의 상여금이 E보다 적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C보다도 적으므로 결국 B의 상여금은 D, E, C의 상여금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표에서 확인해 보면 B의 상여금은 A를 제외한 3명보다 적어야 하므로 결국 가장 적은 금액인 25만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조건을 보면 C의 상여금은 어떤 E의 상여금의 2배이다. 주어진 금액에서 2배가 될 수 있는 금액은 25만원의 2배인 50만원과 50만원의 2배인 100만원 둘 뿐이므로 C는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50만원을 받은 경우와 100만원을 받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C가 50만원을 받았다면 D의 상여금은 이보다 적어야 하므로 D가 100만원, E가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C가 1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D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A의 상여금은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평균과 같다. 75만원을 제외하고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25만원을 모두 더한 값을 4로 나누면 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내용이므로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2번을 보면 A의 상여금은 반드시 B보다 많다. 아래 표를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 B는 25만원, A는 75만원으로 A의 상여금이 B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3번을 보면 C의 상여금은 두 번째로 많거나 두 번째로 적다. C는 두 번째로 적은 금액인 50만원이나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3번 역시 옳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을 보면 C의 상여금이 A보다 많다면 B의 상여금은 C의 50%일 것이다. 여기서 C의 상여금이 A보다 많은 경우는 C가 100만 원을 받은 경우이므로 B의 상여금 25만 원은 100만 원의 50%가 아닌 25%가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의 언어 논리 관련 문제 유형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문제 접근 방식을 익혀 취약한 유형을 보완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